어쨌든 삼체가 인기를 끌었으니까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과학에 대한 상상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불만이었던 점은 그냥 과학기술이 실제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실험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과학이 가진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기술이 끝나면 지구도 끝나고 인류도 끝나고 막. 그래서 그토록 많은 과학자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저는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더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게임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여자로 설정이 됐었고, 여자 과학자들이 여러 스타일로 나왔었다 얘기를 했었는데, 동시에 이 삼체인들의 형상도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삼체인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제 지구인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이제 삼체인들이 본인의 모습을 이제 여성으로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에서는 이제 여성 성인과 여성 아이의 음, 모습으로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삼체를 신으로 모시는 그 예원제와 함께 이제 삼체인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에번스라는 그 사람, 음, 약간 음, 맨 처음엔 아니 생태주의자 같았던 그 음, 사람, 또 계속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삼체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삼체인도 여성의 목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네. 왜 이 외계인들은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 동시에 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남성은 좀 더 공격적일 것 같고 여성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할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게임 안에서 구해야 할 그 캐릭터가 어린 아이, 여자아이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중해서 진이 계속해서 그 아이를 굉장히 열심히 구하고자 하잖아요, 게임 속에서. 음,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허탈해 하면서. 그래서 음,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되게 전형적인 모습을 또 이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싶기도 음, 하면서, 네, 음, 음,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음, 음. 저도 뭐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냥 그렇게 지자도 여성형 캐릭터로 나오고 한 거는 그냥 되게 뭐 그거는 꼭 뭐 어떤 뭐 물론 그것도 또 어떤 뭐 의미를 또 뭐 부여할 수 이렇게 부여해서 뭐 감독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전형적이긴 하다. 음, 대개의 이런 AI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질 때 주로 음, 포스트 휴먼이 어떤 페르소나를 가질 때 사실 여성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목소리든 모습이든 그래서 음, 그 부분은 저는 그냥 되게 전형적이다 뭐 이 정도로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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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외계인 삼체인들의 설정에서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게임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개체가 하나만 살아남아도 우리는 후손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음, 종은 이어진다라는 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음, 이건 또 무슨 발상인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종을 이을 수 있을까? 가장 고전적인 설화가 이제 노아의 방주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다 한 쌍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 주로 봤던 SF들도 다 남성이어서 음, 한 쌍을 남겨서 대를 잇게 맞아. 하는데, 삼체는 그냥 상관없이 개체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여자아이를 음, 구하도록 이제 만든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음, 삼체는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음, 있길래 그런 한계체가 음, 나오면 된다고 할까?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게 삼체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도 혹시라도 삼체인을 막는데 실패해서 지구인이 멸종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선생님, 음, 과학자인 그 음, 사람의 뇌를 보내잖아요.
음, 그것도 이 뇌, 우리 그 인간에 대한, 인간과 인간 문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이 뇌만 보내면 그 사람들이 운 좋게 삼체인들이 이 뇌를 토대로 인간을 복원해낸다면 개체 음, 하나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 인간 종족은 유지될 것이다. 똑같은 가정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게 음, 과연 음, 문명은 어떻게 문명 혹은 종에 어떻게 이어진다고 지금 여기서 가정되어 음, 있을까?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가, 가정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음. 들었어요. 그게 복수인지. 저도 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 삼체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삼체인들은 그리고 이제 연하 선생님이 얘기해준 대로 그 어쨌든 지구인들 중에 또 일부 사람들은 우리 중 하나가 생존하면 모두가 생존한다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왜 그 침묵의 봄에 나오는 구절이 계속해서 몇 음, 번 인용이 되잖아요. 음, 그 구절 자체는 자연의 어떤 것도 뭐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음, 구절이거든요. 그 두 구절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상반되는 구절이잖아요. 그 침묵의 봄에 나오는 구절은 사실 예를 들어 우리 지구에서 아주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생명체조차도 뭔가 그 생명체가 멸종했을 때 뭔가 균형이 깨지고 어, 음,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가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음, 그런데 이제 김연아 쌤 얘기대로 사실 삼체인들의 생존 방식이 뭐 진화해서 그 삼체인의 어떤 번식을 하는 그런 특성이나 존재 양식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사고 양식이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몸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몸들의 어떤 공존에 대한 그런 이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상반된 관념 두 개가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충돌한다고도 저는 좀 읽고 싶었어요. 음, 그 에반스가 생태주의자 그리고 환경운동가, 진짜 나무 한 그루를 지키려는 그 새 한 종을 지키려는 운동가에서 완전히 이제 전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정말 그 외계인을 따르고 어, 그 외계인 종족을 받아들이려는 음, 그런 전환 자체도 그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세계관의 충돌 같아서 나중에 이제 시즌 2나 3가 나오면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음,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삼체가 보여주는 음, 과학에 대한 관점이 맨 처음에 좀 별로고 구리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음, 지금의 과학은 저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과학 연구를 통해서 결국 존재는 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생태 쪽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이 인간으로 구성되기까지 어떤 특정한 그 생물종의 모습을 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여러 생물들 혹은 비생물들 혹은 환경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호작용 속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게 됐다고 이제 과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삼체가 보여줬던 그 한계치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 과학관이 좀 음, 낡은 과학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음, 음, 했어서 좀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음, 지금 장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침묵의 봄이나 이런 문구들이 계속 나왔다는 걸 다시 떠올려 보니까 이걸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음. 세계관을 다 보여주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SF를 통해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외계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 미래의 과학이잖아요.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내지는 뭐 이 원작자나 아니면 이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쨌든 삼체가 인기를 끌었으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미래 과학에 대한 상상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김연아 선생님 말씀대로 비슷한 얘기인데, 가장 불만이었던 점은 이 물리학 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물리학 중심의 이해라고 오해할 만큼, 제가 오해할 만큼 굉장히 어떤 계산이나 원리나 원칙이 그대로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미래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있으면 몸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일부가 있으면 전체를 만들 수 있고, 일부가 살아남으면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전체가 다시 뭐랄까요, 살아남는다기보다 아무튼 전체가 다시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왜 햇볕에 굉장히 급속도로 탈수된 몸, 그리고 그 몸을 물에 넣으면 흡수를 시키면은 아무튼 다시 불어나서 그냥 몸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몸이 돼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영화적으로 의미 있고 너무 재밌고 충격적인 장면이긴 했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상상 자체가 얼마나 순진한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그 다음 충격적인 장면이 나노 섬유가 그렇게 설치된 채로, 온갖 철골과 그런 몸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장면들인데, 뭔가 아무튼 이렇게 계산에 딱 들어맞게, 이 뭔가 물질들이 과학자들이 구현하는 대로, 계산해서 생각해낸 대로 구현된다는 게 현실에서도 미래 과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한테는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만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어지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이 삼체가 하드 SF라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쩌면 하드 SF였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작품이 쓰여진 시점의 과학을 너무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얘가 미래를 적어도 기술적 혹은 과학적으로 미래를 상상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거든요. 아까 그 뇌의 얘기도 한참 우리의 모든 정보가 뇌에 저장이 딱 돼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뇌과학이 밝혀내는 것들에 의하면 사실 뇌는 그냥 우리가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이렇게 잘 분배하는 역할에 사실은 가장 많이 특화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삼체에는 그런 지식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핫했던 과학 기술은 인공지능, 특히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삼체에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 당시에는 요걸 상상하지 못했었구나.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가진 외계인은 왜 얘가 인공지능이 없었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 상상 가능했던 과학기술들이 이제 여기에 구현돼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챗 GPT 얘기가 나와서 또 이어가 보자면 이게 그냥 조금 제가 이제 삼체 드라마를 선회해 보자면 챗 GPT를 상상 못했다기보다는 뭐 삼체인에게는 약간 상상 못할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었던 게 그 삼체인을 모시는 그 에반스가 삼체인에게 지구인들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고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든요. 수많은 책들을 계속 삼체인에게 읽어줘요. 근데 처음에는 삼체인이 그게 책이고 동화고 소설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구인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이제 들려줬던 동화 중에 하나가 이제 빨간 모자 동화였는데 늑대가 할머니인 척하고 소녀를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는데 소녀가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다는 저거에 대해서 삼체인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소녀는 늑대가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왜 늑대는 그거를 속였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늑대를 데려와봐. 내가 그 늑대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삼체인이 얘기했을 때 에번스가 약간 황당해하면서 이거는 늑대는 어디에도 없어. 그냥 책 속에 있는 존재야.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삼체인이 뭐라고?
지금 이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거짓말에 대한 거짓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는 거짓말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더 이상 나는 너희와 소통하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허구 거짓말이 굉장히 인간적인 특성이라고 여기에 그려지는데 음, 한편으로는 이게 과학의 극도로 발달한 상태에 있는 그런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허구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같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제 챗 GPT라는 존재는 삼체인에게서는 이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기술 따위는 말도 공존할 안 수 되는 없는 예, 존재. 그렇죠. 그래서 발달하지 음,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음, 허구라는 존재가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과학학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과학기술학자인 도나 해러웨이도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과학이 하는 얘기들도 모두 다 스토리텔링이다. 이 세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얘기를 하고 이제 과학기술학자 또 다른 부분을 앞으로도 과학에서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이 픽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음, 그냥 과학기술이 실제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실험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과학이 가진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음, 보면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픽션을 만들어낸다는 능력이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었을 때 과연 상체인의 과학은 어떤 과학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음. 합니다. 너무 전형적인 우리가 과학은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런 구도로 그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약간 연관되는 장면일 것 같은데, 그, 왜, 온 우주가 윙크하는 그 장면 음, 있잖아요. 음, 그 음. 장면을 온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는데, 사울이 그 현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 현상이 과학적인 관측 도구들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 사람들은 봤는데, 나도 봤는데, 그거는 없었던 현상이다. 왜냐면은, 뭐, 어디에 무슨 망원경, 어디에 무슨 도구, 또 어느 음, 지역에 뭐,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아주 오류 없는 관측 기기들이 하나도 그 현상을 이렇게 기록해내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삼체에 나오는 과학자들, 특히 이제 사울 같은 그런 물리학자가 뭔가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음, 있는 거는 어떤 시각적인 관측, 그리고 그 관측이 단지 사람의 눈이라는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또는 어떤 약간 그런 가상의 어떤 허구적인 것들을 보고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닌 진짜 과학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관측 도구를 활용해서 보는 것에 기반한 그런 증거에 기반한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과학자고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면벽자로 세워지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정말 생각을 통해서 진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생각을 통해서 뭔가 전략을 짜야 하는 그런 역할에 아마 그게 이 과학자의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좀 그런 식의 사실과 이제 이야기, 허구, 뭐 거짓말의 구도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삼체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측 장비 같은 걸로, 음, 보고 그게 기록,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봤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음, 하는 게 저는 너무 지금의 음, 과학을 진짜 잘 얘기해 주는 것 음, 같거든요. 어, 음. 근데 그 부분, 그런 게 있었다니. 음. 음, 아주 좋은 거를 제가 배웠네요. 어, 굉장히 과학주의적이잖아요. 그 부분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과학을 파괴하면, 과학 기술을 파괴하면 지구를, 지구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기술 부분도. 결정은 끝판왕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죠?
과학기술이 끝나면 지구도 끝나고 인류도 끝나고 막. 그래서 그토록 많은 과학자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 봤던 형들은 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과학기술이 음,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없애고 과학자들을 다 없애려고 외계인들이 하는 거다. 음, 그걸 보여준 게 삼체다. 약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음, 근데 아까 그 허구 거짓말 얘기는 저 아직 제가 막 이렇게 뭐 정리가 막 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은 진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왜 그 브루노 라투르 책에 보면은 약간 허구와 뭐 그런 과학과 이런 얘기들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아까 이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픽션이라고 음,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 저는 또 방금 들었던 생각은 삼체인들한테는 과학은 없고 기술만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음, 생각도 들었어요. 보통 물론 과학 기술이 지금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정의를 굳이 과학과 기술을 따로 정의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과학사 잘 아시지만 과학의 역사에서 사실 항상 기술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체인들은 되게 뭔가 기술적으로는 이 지구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굉장히 막 화려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과학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진짜 이 픽션으로서의 과학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과학이 없기 때문에 픽션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이해 같은 것들이 전혀 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또 장원 선생이나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하나의 개체만 살아남으면 다 살 수 있다와 뭐. 근데 이게 이 모순 같은 게 뭔가 이들이 우리랑 굉장히 다른 생각을 음.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뭐 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 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음. 일종의 이게 삼체인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음. 다른 SF에서 진짜 외계인이 지구에 온 것과 달리 지금의 이 드라마 속에서 삼체인은 정보인 것 같아요, 정보. 뭔가 전송된 정보? 물론 가상 인물로서 이제 등장하고 게임 내에는 그러니까 음. 진짜 몸이 없는 음. 정보 형태이기 때문에 음. 어떤 그런 복제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어쨌든 한 세대가 망하고 나서도 게임 속에서는 다시 또 복제돼서 새로운 세계가 깔리니까 음. 그야말로 물론 제가 정보를 너무 또 이렇게 비물리적인 무언가로 상상하는 저의 고정관념이 있긴 하지만 음. 어쨌든 음. 지구인에 대비해서 보자면 좀 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본 또 영화 평론 중에 하나는 이 과학자들과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런 삼체 문제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와 외부 세계 사이에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나, 외부 세계 사이에 삼체 문제라는 하나의 뭔가가 끼어들었을 때 자신의 인생 경로와 뭔가 고민을 변경시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음. 또 이렇게 평론을 썼더라고요. 그 평론 자체가 뭐 아주 재밌었던 건 아닌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사와 뭐 현재의 상황과 고민과 뭐 이민자로서 또는 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논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직업을 계속 그 사업체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는 물리학 교육자로서 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음. 상황들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삼체 문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로를 택해서 인생이 바뀌는데
심지어 사울조차도 바뀌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아마 시즌 2가 되면 엄청나게 바뀌게 될 텐데, 어, 그런 사람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아무튼 뭔가 그에 반해서 이제 삼체인들은 그야말로 진전하는 어떤 정보로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무언가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는 삼체를 보는데 외계인들이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400년 후가 되면 이제 뭐 뭔가 막 엄청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또 약간 얘네들이 되게 AI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AI가 사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딱 그 아까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몸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뭐 LLM 뭐 엄청난 요즘에 챗GPT도 막 새 모델도 나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 걔네들이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진짜 되게 뭐 없애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AI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식이냐면 그 삼체에 나온 걸로는 누가 그 교통사고인가 당하는 그 장면에 보면 뭔가 이렇게 뭘 신호를 조작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영화들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SF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 자기가 와서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이제 디지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해킹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작을 해서 이제 죽이는 거고 실제로 예를 들면 잭을 죽였던 거는 사실 그 누구지? 그쵸.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여자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타티아나. 신봉하는 역시 장하원 선생님. 적어놨어요, 여기. 타티아나.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몸을 가진 인간이 진짜 힘으로 이렇게 해야지 죽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 오기도 눈앞에 막 연구 시작하려고 하면 막 그 숫자 막 보이던 것도 실제로 딱 했는데 숫자가 0이 됐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되게 별거 아닌데 별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왜 처음 시작부터 막 그 입자가속기에 뭐 이상한 게 잡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물리학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냥 이게 뭐 그렇게 무슨 예를 들면 어떤 뭐 농작물에 막 무슨 이상한 성분이 들어가서 막 뭔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광선이 뭐 들어왔다든지 해서 막 모든 생명체가 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저는 되게 무섭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의학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되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겠다 싶은데 이론 물리학 연구를 못하는 게 당장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욕먹을 것 같아. 네, 과학자들에게는 그게 되게 아까 얘기했던 비자와 연구비가 협박성 멘트가 될 수 있었던, 실제 협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게 바로 좀 견제를 근데 이제 실험이 안 되는 상황을 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직업을 잃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과학자들한테 쓸모가 없어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과학자들한테 인류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 네. 이론 물리학이 없다라는 게 정말 진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런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약간 뭔가 의학이나 뭐 생명 뭐 과학이나 이런 거는 뭔가 사람이 진짜 당장 암으로 죽던 사람이 이제 안 죽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근데 뭔가 이제 이론 물리학은 약간 이게 사실은 그런 비판이 실제로는 있긴 하잖아요. 뭐 입자가속기나 이런 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인류가 지금 그런 곳에 자원을 쓰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과학인가? 약간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일 뿐만 아니라 그런 논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연상이 됐어요. 저는 근데 그 지점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수 있고
한 이 삼체라는 드라마가 가진 굉장히 과학주의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꼭 그 비판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그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판단을 못 하겠긴 해요. 근데 여기서 삼체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상상, 미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 음, 입자분리 이런 게 굉장히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면 과학의 발전이 저지되고 결국은 400년 뒤에 삼체인을 만나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오히려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당장의 의학적인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굉장히 작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전 인류가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희생은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물론 그 과학자들 공통의 생각은 아니고 그 수장 웨이드였나? 그 사람이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고 사실 일부 음, 과학자들은 또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그래서 음,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외계인이 400년 뒤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그럼 400년 뒤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 내 자식이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 몇 세대 음, 뒤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왜 지금 신경을 써야 되냐. 그냥 그거는 그때 가서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게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이 드라마는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400년 뒤, 먼 미래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과학의 정신이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음, 음, 아까 삼체인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 지금 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계속 엿보면서 지구의 특정 명령들을 계속 전달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실현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 보면 자신들을 모시는 인류를 놓고 수족처럼 부리면서 자기들은 일종의 설계하는 머리가 되고 자기를 따르는 지구인들은 수족이 되고. 근데 그에 대해 저항하는 지구인들은 수족이 되기 싫은 거 아닐까?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나의 자율성을 갖고 싶은,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싶은 지구인들로 지금 드라마가 그려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삼체가 왔을 때 그걸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 운명을,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개척하는 그런 삶을 좀 지향하는 듯한 그렇게 음, 읽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이 되게 아까 왜 뭐 하여튼 물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과학의 정신이다. 그것도 맞는데 저는 삼체를 보면서 막 그 왜 400년 후에 막 미래를 걱정하는 게 너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저출생 얘기하는 음,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 제가 하필 또 최근에 어떤 또 인구학자인가 뭐 어떤 분이 전문가가 나와서 막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100명의 여성이 뭐 0.7% 출산율이면 뭐 70명의 아이를 낳는 거고 막 이러면서 계산을 하면 뭐 두세 대가 지나면 몇 명이 되고 막 이거를 막 계산을 하면서 이제 언제가 되면 0이 되고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그 400년 후에 인류 멸망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저렇게 막 계산해 가면서, 예를 들면 400년 후에 한국이 없어지니까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400년 후에 한국 인구가 없어지는 예를 들면 소멸하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현실에서 되게 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자 마음을 먹은 여성들 혹은 뭐 남성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성들이 어쨌든 출산을 하니까 그런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현상이 계속 지속이 돼서 400년의 멸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계속 그 400년 후 얘기만 한다는 게 너무 그 음, 삼체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오히려 400년의 삼체인이 온다고 하면 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사실 그 오기가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하고 다른 음, 선택을 하는 것 음, 같아요. 미래의 400년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나는 지금의 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둘 중에 약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이라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 음. 음. 우리 충분히 그 삼체 과학이 얼마나 구린지 얘기한 건가요? 음,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4월 같은 경우는 4월이 이제 아마 이 시즌에서 좀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될 것 음, 같아서 좀 얘기해보자면 4월 같은 경우는 400년 후에 대해서 걱정하기 싫어하는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과학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삼체인이 4월도 굉장히 겁먹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400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너희에게 원하는 것만 보여주고 음, 오류를 자꾸 보여줌으로써 이런 협박이 나와요. 이게 우리한테는 통하지 않는 협박인데 우주는 너희에게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 이게 우리는 우주 몰라도 되는데 음, 이런 이론 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 뭐 물리학 분야의 학자들에게는 뭔가 실험에서 계속 오류가 나온다거나 뭔가 아, 내가 결코 풀 수 없는 세상이 내가 알고 싶은 세상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그 두려움 자체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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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자극하는 협박이 이 지자가 등장할 때 사실 음, 너네 가서 다 부숴버릴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는 너희에게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고 우린 너희 세계를 환상으로 감쌀 것이고 막 이런 협박을 하거든요. 어, 어, 그래서 어, 그게 현재 과학자들이 사실 이 옥스퍼드 오인방 말고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음, 뭐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과학자들이야 당연히 이제 이 삼체인이 과학을 더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겠지만 자살을 한 과학자들은 아마 뭔가 세상을 더 이상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음, 물론 이제 삼체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뭔가 알 수 없음에 대한 과학자들의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들추는 것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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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삼체에 나타난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기술 결정론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있고 그것이 이제 기술 발전을 이루고 그것이 또 이제 사회를 구한다는 그런 공식이 있고 음, 그때 나타내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에 기반해서 이제 과학 지식을 지금 현재 어떤 쓸모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과학을 음, 탐구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그런 정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시즌 2를 일단 기대하면서 시즌 2는 좀 다른 구도가 나오길 바라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기의 그 선택이 정말 그 임소연 선생님 칼럼에서 쓰신 대로 음,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뭐 소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원제나 다른 그 침묵의 봄에 흘렀던 철학이 혹시 뭐 어느 다른 방향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이좀 허황된 희망 같은 것들 저는 품고 음. 있습니다. 약간 이제 뒤에 가면 이런 떡밥들이 좀 회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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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침묵의 봄이 그냥 나왔다가 저렇게 그냥 사라질 리가 없다. 음, 그런. 음. 음. 그러니까 저는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삼체 과학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핵폭탄이 등장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음, 마치 이게 뭔가 지금 사실 우리 되게 이 핵폭탄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제 막 서로 이제 서로 이제 규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걸 이제 다 없애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막 한데 뭔가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자꾸만 여지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이게 쓸 때가 있을 수 있다. 뭔가 이제 음, 우리끼리는 쓰면 안 되지만 우리 인류에게 공동의 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뭔가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음. 일발의 그 쓸모,
뭔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되게 그 조금 약간 위험하다면 위험하고 혹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되게 또 핵폭탄도 전형적인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상징 같은 거니까 뭐 그런 의미 음. 왜 한참 오펜하이머가 또 그렇게 음. 또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 영향이 저는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 삼체에서 사실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과학관이 바로 그 과학은 중립적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내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핵폭탄도 결국은 이게 외계인이 왔을 때 우리를 대응하게 하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쓰면 양날의 우리를 그죠? 보호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대응 방어 무기가 되는, 방어 장비가 되는 거고, 우리 인류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그리고 한편으로 오기의 맞아. 선택이 저는 좋긴 했지만, 오기가 개발한 그 나노 섬유도 이 개발자가 어, 그거를 약간 나쁜 마음을 먹고 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한 번에 죽여버리는 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 싫어하면서 이제 빈민들을 구하러 가겠어 하고 쓰면 또 되게 좋은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 너무 과학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되게 낡은 믿음이잖아요. 과학이 중립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사실 제일 가장 불편했던 점이기도 했어요. 음. 음. 뭔가 저는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더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과학주의 혹은 과학관이라는 게 어떤 지점이었는지가 저는 되게 좀 분명해져서 너무 좋아요. 음, 음. 혹시 더 좀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약속했던 1시간 반은 넘긴 해가지고 네, 제가 재밌었습니다. 원래는 뒤에 제가 이제 미리 약간 사실 오늘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에는 맨 마지막에는 약간 SF와 뭐 과학기술, 음, STS 요런 얘기도 좀 해보자. 약간 마무리 삼아서 조금 넓은 얘기, 좀 큰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음. 이제 SF가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가능성, 우리의 현실을 다시 쓸 가능성인 거잖아요. 사실 과거에 SF를 얘기할 때는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되게 놀라운 세계들, 혹은 과학기술이 가져올 이제 재앙적인 세계, 뭐 이런 거를 그리는데 추진했다면, 지금은 SF라는 것이 꼭 과학기술에 한정되기보다는 약간 어, 새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이제 그려주는 거에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사람들도 그 점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SF 작품이 단독으로 그런 상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체도 그런 상상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긴 한데, 동시에 과연 얘가 그려내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냥 작품들이 나오고 그걸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각자 상상하는 새로운 세상들을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SF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꼽아주신 그런 과학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어, 그러니까 나노 섬유? 오기의 나노 섬유가 사용되는 과정, 그 다음에 탐사정이 띄워지는 과정, 그 두 과정에서 모두 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오기 같은 경우는 이 나노 섬유가 정확히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쓰일지까지는 알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 선박에 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고자 했지만, 여러 정치적인 관계들 속에서 오기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책임지고 싶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기술의 쓰임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채로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나노 섬유 기술이 활용이 됐고 전 군사 기술로 활용이 됐고 또 탐사정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자 스스로가 일단 자신의 역할을 이런 계산과 가설을 세우는 것, 뭔가 해결책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한정함으로써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진행을 원하고 실제로 그 빠른 진행의 이해관계가 이런 과학적 호기심에 대한 이해관계가 실제 그 정치인의 리더십 그리고 그 정치인 역시도 그 리더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탐사정을 한 번이라도 일단 보내보고 싶어 하잖아요.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만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 기술 모두 한 기술은 정말 그야말로 군사 기술로 또 한 기술은 결국 어처구니 없는 뭐 실패로 그렇지만 또 과학적인 성취이기는 한 그런 상태로 일단 기술이 진행이 됐는데 두 과정 모두 이 과학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과학자들과 관련자들 사이의 고민이 깊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과학이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 뭐, 우주적인 냉전 상태라는 그런 일종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활용되는 걸 보여준 건데, 이걸 보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김연아 선생님과 제가 같이 번역하고 있는 이자벨 스탕더의 네. An of Science is Possible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정말 슬로우 사이언스가 필요하다. 과학의 어떤 진행 속도, 이게 뭐 발전일 수도 있고 뭐 적용 과정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과학자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아무튼 그 기술의 사용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과학 발전의 속도를 우리가 하여튼 좀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슬로우 사이언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쓸모를 이런 과학기술학에서 제시되는 이런 과학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을 이 SF와 함께 좀 접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팟캐스트가 흥한다면 좀 아무튼 저는 이런 걸 좀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SF를 요즘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는데 이 SF를 물론 과학적으로 재미있게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좋은 작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STS 연구자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을 이해하는 데서 나가서 과학 활동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짚어주는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장원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까 제가 했던 발언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사이언스 SF 자체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 이거보다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SF 소설로서 혹은 영화 이런 예술 작품으로서 SF보다 어쩌면 그냥 과학 지식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 헤로이가 SF를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막 이렇게 풀이를 하잖아요. 그중에 사이언스 픽션도 있지만 사이언티픽 뭐좀 패브리케이션인가 뭐 약간 그런 뭔가 과학 지식에 대한 것도 있었고 뭐 스티링 피겨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스페큘러티브 픽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SF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SF적인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방금 장하원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과학에 대해 더 얘기해 볼 그게 설령 과학의 속도를 늦추더라도 더 얘기할 필요성이 되게 크지 않을까. 그런 자리가 더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너무 듣고 싶던 얘기가 나왔네요.
네, SF와 STS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두 분이, 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0년 후에 인류가 멸망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도 사실은 저도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냥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만 생각하자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400년 후에 딱 그거를 딱 점을 딱 찍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느라고 아까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될 것들을 다 그냥 다 덮어둔 채 그냥 막 달려가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서 400년 후에 그 문제가 어쩌면 아예 그냥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400년 후의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핵폭탄을 막 몇천 개 써가지고 빨리 쟤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거보다 오히려 더 해결이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두 분 의견과 너무 두 분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 SF에 대해서 주로 많이 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뭐 토크 행사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컨텐츠로 많이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나노 섬유를 진짜 뭐 배를 자를 수 있나요? 뭐 이런 거를 뭐 팩트 체킹 하듯이 하는 뭐 삼체 문제란 뭐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SF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STS적인 뭐 과학주의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은 무엇인가라든지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메타적일 수 있는 이런 얘기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지면 진짜 좋을 것 같고 SF가 정말 좋은 자원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얘기하기. 그래서 뭐 앞으로 저희 그럼 계속 SF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이게 첫 그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한편으로 네 앞으로 다시 초청이 안 오면 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담을 한편으로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계속하면 마음의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주세요. 네. 저도 장하원 선생님처럼 SF를 좀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와 너무 존경스럽네요. 네. 나만 너무 논티 났잖아. 주원이 너무 저보다는.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다음에 또 더 다른 SF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